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처럼 구독자 없는 놈이 광고 안 받는다고 하니까 웃기다고. 근데 광고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구독자는 별로 없어도 리뷰 평균 조회수는 1만 회가 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싼 값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계의 블루오션입니다. 하지만 다 거절하면서 흑우 협회장의 지조를 지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리뷰어들 때문에 이 채널을 만들었는데 공정 리뷰를 방해하는 광고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소비자 편에서 공정 리뷰하겠습니다. 흑협의 황금호구입니다. 최근 UMPC나 태블릿을 이용하는 분들이 늘면서 이런 작은 휴대용 기기에 간편하게 물려 쓸 수 있는 미니 키보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휴대용 블루투스 키보드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지만 태블릿이나 휴대용 게임기랑 거의 비슷한 키보드 사이즈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다 가볍고 작은 미니 키보드에 대한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미니 키보드라는 분야가 생소하고 제대로 된 리뷰도 적어서 어떤 제품을 사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미니 키보드 과연 어떤 용도로 쓰면 좋을까요? 제품 리뷰부터 연결 호환성 테스트까지 철저히 파헤쳐봤습니다. 알리에서 미니 키보드를 검색하면 정말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워낙 비스무리한 제품들이 많아서 뭘 사야 할지 고민이실 텐데 우선 미니 키보드를 구입하실 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미니 키보드를 전문적으로 출시한 기업 제품일 것. 두 번째, 많이 팔려서 후기가 많은 안전한 제품일 것. 세 번째, 충전 호환이 편한 USB C타입일 것. 네 번째, 한국 사람이니 당연히 한글 각인이 된 제품을 살 것. 다섯 번째, 블루투스, USB 무선 리시버 두 가지 연결을 지원할 것. 여섯 번째, 밤에도 써야 하니 키보드 백라이트를 탑재할 것. 일곱 번째, 할인을 자주 하는 만원대 제품을 살 것. 따라서 오늘 리뷰는 이 기준에 완벽 부합하는 리사의 아이포 한글 각인 버전 키보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미니 키보드 중에는 5,000원 이하 싸게는 3,000원대까지 정말 충격적으로 저렴한 제품들이 많지만 뭔가 나사가 하나씩 빠진 제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비싸봐야 할인하면 만원대 가격인 아이포를 사는 게 아쉬움이 덜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아이포의 사이즈는 세로 155mm, 가로 89mm, 두께는 16.5mm로 한 손에 딱 들어오는 사이즈입니다. 아이포의 재질은 저가형 중국산 기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보급형의 재질이지만 마감이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플라스틱 사출도 준수하고 손이 닿는 부분에는 같은 플라스틱이지만 가죽 패턴을 줘서 그립감을 향상시키는 의외의 디테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디테일은 터치패드에도 있었는데 터치패드 부분에 이해하기 쉽게 그림 설명도 들어가 있고 스와이프할 때 감촉을 좋게 하려는 의도인지 격자 모양 패턴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립감 향상과 처음 사용자 입장을 배려한 편의성 부분에서는 좋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키보드 움직일 때 달그락거리는 증상이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L1, R1 버튼이 고정되지 않고 흔들려서 소리가 났습니다. 첫 개봉 후 마감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산티의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어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키보드에는 자체 백라이트 기능이 있고 온오프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기는 오토슬립 웨이크업 기능이 있어서 3분이 지나면 슬립 모드로 들어가 LED가 꺼지고 아무 키나 누르면 다시 자동으로 켜집니다. 백라이트는 1분간 아무 동작도 안 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하단부에는 C타입 포트가 자리 잡고 있는데 싼 중국산 제품에서 흔히 보이는 포트 꽂을 때 뻑뻑한 느낌이 없어서 좋았고 포트 부위도 제법 견고해 보여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원래 아이폰은 B타입으로 출시되었다가 최근 제품에서는 소리 소문 없이 C타입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이렇게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버전업은 칭찬해줄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중고나 새 제품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C타입 포트인지는 꼭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고 제품이나 중고에서 B타입 제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은 블루투스 모드와 2.4GHz 무선 리시버 연결을 둘 다 지원합니다. 펑션 탭으로 블루투스 모드 전환 후 펑션 키와 컨트롤 키를 동시에 눌러주면 파란불이 깜빡이며 페어링 모드로 진입합니다. 기기 블루투스 설정에서 아이포를 클릭 연결해주면 블루투스로 연결됩니다. 2.4GHz 무선 리시버 연결은 후면에서 리시버를 꺼내 USB에 연결 후 펑션 키와 캡스 키를 동시에 누르면 녹색 등이 켜지면서 무선 리시버 모드로 연결됩니다. 아이포의 키감은 노래방 리모컨보다 살짝 좋은 수준의 키감이었습니다. 블랙베리, 옵티머스 Q 시리즈, 갤럭시 키보드 커버 등 저도 꽤 많은 휴대용 쿼티 키보드를 탑재한 제품을 써봤는데 이 같은 휴대용 쿼티 키보드에 비하면 비교가 미안한 정도로 타이핑 키감은 좋지 않았습니다. 눌리는 느낌은 개인차라 그렇다 치고 버튼이 조금 뻑뻑한 느낌이라 3개 눌러서 입력을 해야 했고 불편한 배치와 시너지를 잃어서 빠른 타이핑이나 장시간 타이핑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키감도 상당히 소음이 있어서 도서관이나 조용한 데서는 이용이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편의성 부분에서 터치패드 부분은 만족스러웠습니다. 펑션과 스페이스 키 조합으로 감도 조절을 3단계로 할 수 있는 데다 한 손 클릭 시 마우스 왼쪽 버튼, 두 손 클릭 시 오른쪽 버튼, 두 손가락 스크롤 시 스와이프로 모든 기능이 수월하게 작동하였습니다. 게다가 제조사에서는 터치패드에서 두 손가락 스크롤 동작이 기기 크기상 조작이 어렵다고 느꼈는지 우측에 빨간색 스크롤 버튼 추가했고 L1 버튼은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R1 버튼 오른쪽 클릭으로 대체 버튼도 장착해서 조작 사용감을 향상시켰습니다. 여러 버전을 만드는
사용하는 동안 쌓인 노하우와 편의성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제품이라는 것이 팍팍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키보드보다 이 터치패드가 이 제품의 주요 매력이라고 느낄 만한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안드로이드 기반 태블릿 연결 사용성은 어떨까요?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음량 조절, 음소거, 홈 버튼은 잘 동작했습니다. 이 제품을 리모컨으로 생각하고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충분히 원하는 기능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홈 버튼으로 슬립 모드인 태블릿 깨우기가 수월하게 되었고 터치패드를 스와이프하는 동작으로도 쉽게 기기를 깨울 수 있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지 않아도 기기를 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태블릿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거치하고 영상을 보는 분들에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블릿을 세로로 거치하고 네이버 웹툰 같은 세로 스크롤 만화를 볼 때 휠 버튼이 유용했습니다. 사실 만화 페이지 넘기려고 스크롤하면 화면도 손으로 가리고 지문도 묻고 손의 피로감도 있는데 누워서 키보드 손에 쥐고 스크롤 휠만 쓱쓱 넘기면 되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태블릿은 화면 크기상 가까이에서 스크롤하며 만화 보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일정 거리에 거치해두고 스크롤하니 화면도 한눈에 들어오고 시원시원해서 만화 보는 맛이 있었습니다. 또 넷플릭스 영화를 볼 때도 손쉽게 음량 조절 메뉴 조작, 검색이 가능해서 좋았고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 로그인처럼 마우스 키보드를 잠깐 사용하는 앱에서도 아이포가 유용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잠들기 전 태블릿을 거치해두고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해볼 만한 제품이었습니다. 특히 백라이트도 있어서 불 끄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는데요. 문제는 백라이트 온오프는 가능한데 블루투스나 무선 리시버 연결 등은 꺼지지 않아서 계속 불이 들어와 있어서 살짝 눈에 거슬리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역시 태블릿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잘 동작하였습니다. 스마트 TV 연결 시 사용성은 어떨까요? 테스트에 사용된 제품은 웹OS 운영체제를 갖고 있는 LG OLED 55A1 제품입니다. 일단 스마트 TV에서의 사용성도 당연히 태블릿처럼 좋을지 알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태블릿과 달리 스마트 TV에서는 특정 상황 제외하면 키보드 환영 전환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웹OS 기반 LG 스마트 TV는 연결 안 되는 블루투스 키보드가 많은데 LG OLED 55A1은 불행 중 다행으로 마우스 커서 이동이나 클릭, 영문 입력은 잘 동작하였습니다. 다만 한글 입력이 되지 않았고 개별 앱에 따라 키 입력을 지원하지 않는 앱이 있기 때문에 특정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기본 공중파 시청 시 채널 변경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OK 버튼을 누르고 방향키로 채널을 선택, OK를 다시 눌러서 전환하거나 패드 두 손가락으로 스와이프하여 채널 변경, 숫자 버튼을 눌러서 채널 변경, 휠 버튼을 돌려서 채널 변경. 저 같은 경우 휠 버튼으로 채널 변경하는 방법이 가장 편했습니다. 윈 버튼을 누르면 홈 메뉴를 호출하거나 나갈 수 있었습니다. 웨이브에서는 한글 입력도 가능하고 Alt+R 버튼으로 환영 전환이 가능했지만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티빙, 쿠팡, 왓챠, 아마존 프라임 어플에서는 키보드 한글 입력이 불가능해서 가상 한글 자판에서 마우스 클릭으로 직접 입력해야 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전원 온오프 버튼은 어떤 버튼인지 결국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펑션 엔터키 조합으로 TV를 끌 수 있으나 바로 다시 켜지는 증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모든 TV를 테스트해보지 않았지만 LG TV 자체가 일부 키보드를 제외하고는 호환이 잘 안되는 걸로 악명이 높고 앱 자체에서 한글 입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 스마트 TV에서 이 제품을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신다면 본인 TV와 호환이 되는지 잘 검색해보고 주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UMPC에서 연결성은 어떨까요? 우선 주의하실 점은 스팀덱 같은 리눅스 기반이나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는 블루투스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블루투스 기기 목록에 아이포가 두 개가 뜨는데 이때 첫 번째 아이포로 연결, 키보드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목록의 아이포로 연결하면 정상 작동합니다. 로그LI 같은 윈도우 UMPC에서는 윈 버튼이 시작 메뉴 호출로 동작하고 Alt 탭 같은 단축키나 음량 변화 음소거, L1, R1을 이용한 마우스 클릭, Alt+R 키를 이용한 환영 전환, 휠 버튼까지 모두 정상 작동합니다. 블루투스가 아닌 무선 리시버를 이용해 접속해도 동일하게 잘 동작하였습니다. 스팀덱도 처음 블루투스 잡을 시 오류가 있었지만 한번 연결되면 큰 문제 없이 데스크탑 모드, 게이밍 모드에서 모두 정상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UMPC에서는 비밀번호 로그인이나 스팀 설정에서 시작 옵션에 복잡한 문구를 입력해줄 때가 많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 키보드 입력이나 터치패드가 필요할 때 유용하였습니다. 스팀덱도 로그LI와 같이 정상적으로 블루투스가 연결되지만 자체 한글 자판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타 작업을 안 해준 순정 상태에서는 한글 키보드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LI는 3.23 버전, 스팀덱은 3.4.8 버전으로 모두 현 시점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후 테스트하였습니다. 버전에 따라 테스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아이폰에서의 연결은 어떨까요? 아이폰에서 마우스 커서를 표시하려면 몇 가지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설정에서 검색창을 클릭, 마우스 키를 검색해줍니다. Assist Touch를 활성화해주면 마우스 커서가 활성화됩니다. 해당 작업을 안 해주면 커서 표시가 안 되니 주의해주세요. 아이폰에서는 홈 버튼을 꾹 누르면 시리 호출, 컨트롤 스페이스로 환영 전환, 홈 버튼 더블 클릭 시 창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음량 조절키, 방향키, 터치패드, 휠 버튼, L1, R1 버튼 등 모두 정상 동작합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기기는 아이폰 SE 3세대이고 iOS 버전은 16.6으로 버전에 따라 연결 및 사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알면 유용한 아이포의 단축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Shift 스페이스나 Alt+R로 환영 전환이 가능합니다.
펑션 키를 누른 상태로 JKF는 각각 이전 영상 재생 정지, 다음 영상 동작을 합니다. 단 안드로이드 태블릿의 넷플릭스 앱의 경우 이전 영상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등 기기나 앱에 따라 동작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펑션 키 스페이스로 터치패드 커서 이동 감도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펑션 조명 키로 키보드 백라이트 온오프가 가능합니다. 최종 정리입니다.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이 제품을 키보드라기보다 휴대용 마우스패드로서 더 유용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키보드가 뻑뻑한 키감, 짧은 스페이스바, 일반적이지 않은 배치 등의 문제 때문에 문서 작성을 한다든지 장시간 사용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간단한 검색어 입력을 제외하고는 사용을 거의 안 했고 태블릿에서 웹툰이나 인터넷 기사를 스크롤할 때 한 손 파지하고 스크롤 버튼만 돌릴 때가 많았습니다. 제품 가로 크기상 한 손 파지가 어렵고 마우스 조작도 가로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로로 잡고 컨트롤하는 제품이 나오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아이폰은 태블릿을 시즈 모드로 하고 웹툰이나 영상 감상을 주로 하고 가끔 인터넷 검색어나 로그인할 시 타이핑을 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제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사용하면서 꽤나 만족감을 느꼈고요. 저렴한 가격의 퀄리티는 괜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신다면 리모컨 하나 산다고 생각하고 꼭 세일할 때 만원대에 구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입소문만 있고 제대로 된 국내 리뷰가 없던 블루투스 키보드 아이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흑우협회는 광고 대여 없이 오직 여러분의 사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신다면 더 좋은 리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은메디오스